안녕하세요. 하루경제 이슈 확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날 붉은 계좌를 만드는 시뻘건 주식입니다. 관심 종목과 이슈 설명만 진행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진행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슈를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금리 안정화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으로 시작하여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 증시 약세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미국 증시, 오후에는 중국 증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서구 국가들의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제재에 나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미국, EU 등 서구 국가들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로 중국 제재 단행.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캐나다가 22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중국 정부 당국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으로 미국과 EU 등은 중국 정부에 의한 소수 민족 위구르족의 처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모양새다. 자, 중국은 EU에 대한 즉시 보복을 단행했다. EU 개인 10명과 기관 4곳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그 가족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 마카오에 입국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도 중국 국내에서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과 인권에 대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서구 각국이 공동 행동을 취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국가에 의해 주도된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증거가 수많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EU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30년 만에 단행했다고 합니다. 자, 서구 국가들이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의 제재에 나서 중국 증시가 하락이 되며 중국은 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중국 외교부도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 중국 인권 비난할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보아 서로 물러나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들이 이제 벌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EU, 영국, 캐나다 동시다발 대중국 제재에 수위 높은 비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의 대가를 치를 것. 미국, 캐나다, 영국, EU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소수민족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의 고위 관료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수위 높은 비난을 가했다. 중국은 이미 EU 관련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고 미국과 캐나다 측에도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화 대변인은 이들 국가의 일부 정객들은 인권 등 빌미로 중국 내정 간섭을 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들의 행보는 중국 인민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양측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바이든 3조 달러 추가 부양책 예고, 인프라, 가스 감축 등 법안 추진, 대규모 부자 증세에 뒤따를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제보좌관들이 최대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정 정책 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1조 9천억 달러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또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정말. 거기다가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또 봐줘야겠죠. 자,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공화당 측에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재정 정책은 대규모 증세라는 트로이 목마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3조 달러 추가 부양책이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수 있어 크게 각광받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각국 탄소 제로 정책 지속적인 추진이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관련주들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친환경 이쪽 섹터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알래스카 충돌, 한국엔 외교적 부담만 키웠다. 미중 한국 끌어들이기 펼치면 한국의 불편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시진핑 방한 가능성도 시험돼. 중국 전문가 북핵 협력 공간 적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상견례로 불렸던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주요 현안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생겼다. 미국과 중국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당장 미국이 동참을 요구하는 반중국 전선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압박이 이번 알래스카 회담 이후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화될 가능성에 우리 정부만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양쪽이 경제와 외교, 정치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에 가까운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놓고 미중 양국이 서로 자기 편이라고 신경전을 벌인 점도 눈길이 끄는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한치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 정말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반면에 한중 양국이 시진핑 주석 방한을 시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 중인 점에서 시주석 방한 이후도 또다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시주석 방안에서 이 같은 반중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미중의 이 같은 한국 끌어당기기, 이 결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 외교에 한층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현안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고요. 우리나라 외교 부담 상승, 미국과 중국 어느 노선을 우리가 따라야 될지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알래스카 회담이었습니다. 당분간 미국, 중국 대립 관련주인 히토류 관련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 해운, 부활의 백고동, 조선수주 올 들어 백척 돌파. 국내 조선사들이 연초부터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올해 들어서만 100척이 넘는 선박을 수주하며 글로벌 선박 발주를 쓸어담고 있다. 해운업계도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확대로 해운 운임이 고공행진하며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상 물동량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노후 선박 교체 등이 신조 발주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환경 규제 강화로 LNG,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선 등의 수요가 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선해운 부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기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10년 넘는 장기 불황을 겪은 해운업계도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자, 대표 해상 운임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지난해 4월 대비 1년 만에 3배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특히 HMM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해상 운임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며 지난해 10년 만에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 자, 주식시장에 있어서 흑자 전환 정말 중요한 영역이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조선해운의 부활의 시작을 보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조선주들, 해운주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HMM 관련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MM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특히 HMM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운 관련 섹터, 조선 관련 섹터들은 어제 증시만 좋았다면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아쉽게도 HMM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OLED 관련 제품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 QLED, OLED TV 올해 60% 성장, 삼성, LG 수혜 기대. 펜트업 집콕 수요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고요. TV 판매량 감소 속 고가 프리미엄 TV 큰 성장. 자,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주력으로 하는 QLED와 OLED 등 프리미엄 TV 올해 판매량이 작년보다 60%까지 늘면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23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올해 세계 TV 시장 전망치를 발표하고 전 세계 TV 판매 대수가 연간 2억 2,309만 3천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자, 옴디아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전망치에서 올해 TV 판매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분기만에 전망치를 감소적으로 수정했는데요. 다만 최근 수년간 전세계 TV 시장이 정체기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 수준의 호황을 이어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TV 판매량이 작년보다 감소해도 고가의 프리미엄 TV는 큰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QLED, OLED TV 판매량이 작년보다 최대 60%까지 늘면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덕산 네오룩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쭉 상승했다가 윗골을 달고 빠지긴 했지만 증시에 영향을 미쳐 다른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 와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며 지금 주력으로 HTL과 레드호스트, R프라임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상승세를 보여줄 전망이 있기 때문에 QLED, OLED 관련주들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빠지더라도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한번 출렁였던 관련주가 있죠. 정치테마주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오세훈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 선출 예상보다 큰 격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꺾고 선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사실상 양자 대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보수진영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23일 선출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 협상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화 후보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 후보로 23일 최종 선출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세훈 관련주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진양화학은 이 정도로 상승을 해줬고 거래량이 쭉 들어와줬죠. 진양홀딩스 윗꼬리 달고 쭉 빠졌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진양산업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관련주가 쭉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진양홀딩스 부회장이 오세훈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진양산업, 진양홀딩스, 진양화학 등
여러 종목들이 오세훈 관련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당분간 오세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